2020년 팔달구 온택 반려동물 문화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불릴 만큼 이제 주변에서 반려동물은 쉽게 접해볼 수가 있는데요.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 유치원 등도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죠. 네, 하지만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아진 만큼 민원도 빠르게 증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보호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죠. 작년부터 팔달구청에서도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2차례 현장 강의로 만나 뵀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해나갈 그 첫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서지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전 수원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대표, 한성동물병원 원장 이충주 수의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에서만 20년 동물병원 했네요. 한성동물병원 원장 이충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기견 새삼 대표 염수진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기견 새삼을 운영하고 있는 염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반려동물을 이제 막 키우려고 준비하는 예비 반려인의 사연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팔달구에 사는 땡땡초등학교 학생입니다.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제 처음 반려견을 키우려고 하는데요. 막상 허락을 받고 나니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반려견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막막한 사연자의 마음이 조금은 공감이 되는데요. 반려동물을 맞이할 때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20년 동안 동물병원 하면서 참 많은 질문을 받는데 항상 똑같은 질문입니다. 20년째 받는 질문인데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강아지도 의식주가 필요하죠. 그래서 강아지 걔는 입고 나왔으니까 그 입은 옷을 관리해줄 샴푸, 린스, 빛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먹는 거 사료하고 물하고 그것을 담아줄 그릇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주는 집인데 집 한 켠을 양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아지를 데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 한 켠을 좀 양보하고 거기에 개를 위해서 작은 방석이라든가 캔넬 같은 거를 놓을 수 있으면 좋죠.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하면 다시 보게 되고 자주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왔을 때 중요한 거는 사랑하겠다라는 약속, 다짐과 그리고 잘 관찰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나와 같이 하게 될 반려동물의 수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는 평균적으로 15년에서 20년을 살고 조류는 그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근데 만약 거북이라면 그러면 내 후손하고도 같이 살게 될 수 있잖아요. 어린 개체를 입양을 할 건지 다 큰 혹은 고령의 아이를 데리고 온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이별의 순간까지도 미리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나는 너무 키우고 싶은데 나중에 이별하게 될 게 두려워서 못 키우겠다. 이렇게 선뜻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수록 더 여러 마리를 키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반려동물은 사랑으로 키우면 사랑이 더 커지고 결국은 이별의 아픔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지금 당장은 작다고, 지금 당장은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지금 당장만 보고 키우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아주 곤란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또 반려견도 각자 개성이 있고 견종에 따라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나와 더 맞는 반려견은 어떤 반려견일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소개팅 나가기 전에 어떤 분이 나올까 이런 궁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작고 이쁜 것들 소개시켜 주세요 이러는데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첫눈에 반한다.
사랑이 시작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주셨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 펫샵이라는 데서 강아지를 많이 사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오시는 분들 보면 꼭 아픈 애들을 사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면 저 구석에 막 뛰어다니는 강아지들 말고 구석에 자기 이렇게 부끄러미 쳐다보는 그런 강아지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아픈 건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강아지를 내가 뭐를 하겠다라고 가더라도 나랑 느낌이 있는, 나와 눈이 맞는 그런 강아지를 사시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고, 강아지를 어떤 견종을 막 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인연을 만들까를 고민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충고 드립니다. 물론 견종들마다 또 특징들이 다 다르고 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뭐 유난히 귓병이 잘 나는 견종도 있고 신장이 약하거나 털이 많이 빠지는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삼시세끼라는 TV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장모 치와와인데 산채라는 아이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인기에 힘입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장모 치와와를 키우게 됐는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같은 종의 유기견이 굉장히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공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비 반려인 분들은 꼭 입양 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히 생각하는 순간을 가져야겠네요. 그러면 입양 후에도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동물 등록입니다. 사람의 주민등록처럼 동물도 동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동물 등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장칩이라고 해서 목 부위에다가 주사 놓는 거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외장칩이라고 해서 뭐 인식표처럼 옛날에 걸어놓던 개 목걸이 같은 것들 있고, 인식 번호를 받아서 인식표로 그것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물 등록은 각 동물병원들마다 동물 등록업소라고 되어 있어서 그곳에 가시면 친절하게 자신이 이제 서명하고 칩을 넣는 것으로 끝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도해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동물 등록하고 입양한 첫날 그 강아지에게 이 집이 우리 집이다 이렇게 인식해주고 친해지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딱히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예전에 시골집 가면 시골집 덩그러니 엄마 아빠는 뭐 나가시구나 그러면 그냥 구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아지들도 첫날 오게 되면 구경하겠죠. 그리고 피곤하면 잠자겠죠. 그냥 처음에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관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애가 어디다 똥을 싸도 호들갑 떨지 마시고 그냥 싸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처음에 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만 안 주시면 돼요. 밥을 많이 주시면, 우리도 예전에 시골 가서 잘못 먹으면 체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가만히 관찰한다. 얘가 이제 우리 집에 왔으니까 우리 식구가 된 것에 대해서 가만히 관찰하는 것으로 첫날은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비 반려인 입장이 되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입양을 처음 하실 때는 신중히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이어서 2편에서는 반려견과의 산책과 패티캣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